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여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는데 이 과제 수행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의 제목은 성공적으로 제작된 광고 5개와 광고를 내보내긴 했는데 실패한 광고 5개를 선정해서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 광고로 나가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의 인쇄물로에서 또 게재가 된 광고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된 광고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 5년 이내에 한 것으로 한정하는 거니까 뭐 광고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요. 성공 요인 분석은 우리가 광고 심리학에서 쭉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즉 심리학적 원리,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뭐 소비자의 동기나 아니면 이제 이거 관유도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학습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심리학적 원리가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원리를 잘 적용해서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성공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성과라는 것은 뭐 브랜드의 판매 실적이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광고 이미지가 또는 광고 이미지가 좋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승했다든가, 그리고 또 각종 국내외에서 광고제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했거나 또는 우리 국내 언론사, 그다음에 광고 관련 학회들, 거기서 좋은 광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한 광고라고 수상을 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객관적인 성공 지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성공한 거를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그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이런 심리학적 원리가 제대로 잘 적용이 돼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반대로 실패한 광고 5가지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국내에서 만들어진 광고 중에 영상이든 인쇄든 인터넷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간 것이든 실패했다라는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심리학적 원리를 제대로 적합하게 적용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본인 생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실패한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잘못됐다라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실패했다라는 것도 역시 객관적인 어떤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미지가 추락했다든가 아니면 또 판매 실적이 하락했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좋지 못한 광고에 또 선정됐다든가 그러한 식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꼭 제시하시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 그 광고와 원인 분석,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의 객관적 증거 자료, 실패라는 것의 객관적 증거 자료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정리해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혹시 과제 수행 중에 궁금한 거나 역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꼭 등록을 해주세요. 쪽지를 보내지 마시고 질문 코너에 꼭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진도를 나갈 내용이 바로 관여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 감지된 관여까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관여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과 어떤 개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온 그런 관여도를 얘기하는 거죠. 상황적 관여는 그 구매 시점, 사용 상황, 아니면 시간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교적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상황적 관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지된 관여라는 것은 바로 이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다 복합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여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관여도도 굉장히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관여도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제품 범주 관여도라는 게 있겠죠. 제품 범주.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관여도예요. 특정 제품 범주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과 중요성의 지각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특정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규어라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걸 막 모은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그 피규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규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대 소비자인 경우가 사실은 휴대폰이나 mp3라고 했는데 지금 휴대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품과 관련된 관여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특정 어떤 제품 범주에 대해서 관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상표 관여도라고 합니다. 상표 관여도. 특정 상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크면 강하면 이제 브랜드 충성도라는 걸로 이어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브랜드 충성도. 그죠? 브랜드 충성도예요. 그
어떤 제품 중에서도 나는 그 상표만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표 관여도라는 겁니다. 제품에 보다는 어떤 상표에 대해서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브랜드 충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뭐 특정 브랜드를 특히 유독 더 좋아하거나 더욱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뭐 특정 상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제품마다 그런 건 아니고 제품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상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아무튼 이 특정 상표에 대한 건 상표 관여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관여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광고 캠페인이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요, 사실은. 광고를 유독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경우, 뭐 광고를 전공하는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은 광고의 관여도가 타 전공 학생들보다 높은 거는 당연하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특별한 광고 캠페인 또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광고 관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기법 그리고 소구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광고 관여도에 좀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그래서 광고 관여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매체 관여도라는 건 당연히 특정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매체에 대한 관여도. 이것도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이 인터넷 매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여도가 높은 매체일 수 있죠. 뭐 저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니까 저도 인터넷과 관련된 관여도는 높아요. 전 TV도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본다기보다도 그냥 특별히 뭘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 TV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TV를 많이 안 보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일일 드라마도 보고 주말 연속곡도 보고 그 다음에 TVN에서 하는 그런 미니 시리즈 드라마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TV에 대한 관여도는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TV에 대한 관여도는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TV보다 뭐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든가. 그죠? 인터넷을 많이 뒤진다든가. 뭐 인터넷에 대한 관여도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높겠죠. 그래서 그런 매체와 관련된 건 매체 관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신문 모바일 매체로 갈수록 고관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잡지 같은 거에 대해서도 꽤 저도 어렸을 때는 잡지도 많이 보고 직장 다닐 때도 잡지를 꽤 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잡지는 볼 기회도 없고 또 뭐 사서 본다는 생각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잡지 관련된 관심도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여러분들 신문 더더욱 안 보잖아요. 그죠? 신문에 대한 관여도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모바일, 그죠? 저는 이제 TV, 인터넷, 이런 매체 관여도도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의 의사결정이나 소비 행동에 관여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 행동에서의 어떤 특별히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제품을 유독 열심히 비교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하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은 정보 수집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물론 그게 이제 제품이라는 것에 관련돼 있겠죠.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런 행동 관여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유독 구매 행동에서도 소비자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뭐 막 그 사는 것 자체를 막 귀찮아해서 그냥 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 사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 사는데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 비교와 선택 과정에 몰입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행동 관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여도에도 다양한 유형의 그 종류의 관여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의 수준과 이제 결정 요인이에요. 관여도의 수준과 결정 요인. 마케팅 자극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관여도가 낮은 거죠. 완전히 몰입하는 수준. 이건 굉장히 고관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수준, 양극단부터 한쪽 끝까지 쭉 양쪽 선상에 어느 연속선상에 어느 한 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는 거, 관여 수준은. 그러니까 저관여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고관여 수준이에요. 관여도는 이 중간에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느 위치에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여도가 낮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거의 관성적인,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관성의 상태. 그냥 뭐 자동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필품, 생활용품, 그죠? 일상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특별한 제품이 아니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저관여, 아주 관성적인 구매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은 제품 정보에 대한 강한 몰입 상태에서 정보 처리를 아주 깊게 하는 거죠. 그게 고관여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매니아다. 그러면 음악과 관련된 제품. 예전에는 뭐 요즘엔 전축이라는 거를 사는 경우가 없죠. 요즘은 워낙 뭐 CD가 그리고 뭐 MP3 플레이어 음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그 전축에 음악 매니아들은 전축이라는 걸 샀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집안에 아주 비싼 것, 그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전축, 그 완전히 시스템, 그죠? 그냥 스피커와 그 턴테이블하고 앰프하고 굉장히 아주 좋은 제품은 막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음악을 듣는 사람은 정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튼 뭐에 대한 그 관심 정도가 아주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관여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소비자의 이제 관여 수준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우선 제품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대안 수가 많거나 대안 간 구별이 어려울 때, 그리고 고가품일수록 제품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클수록 고관여예요. 관여가 올라가요.
그만큼 고가 제품은 한번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고가 제품일수록.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승용차, 남자들의 경우는 승용차, 물론 요즘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승용차 한 대가 뭐 아주 작은 차도 뭐 1,500, 2천만 원 하잖아요. 웬만한 차들 다 3, 4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요즘 워낙 차들 성능이 좋은 것들이 프리미엄급으로 나오는 차들이 많잖아요. 뭐 4, 5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승용차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가품이 아니더라도 지각된 위험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고 난 후에 얼마나 우리가 지각된 위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관여도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요인을 보면 소비자 요인 같은 경우는 욕구와 동기가 촉발되는, 그리고 특정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 개념을 고양하는 이런 경우도 역시 굉장히 소비자의 관여 수준이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 요인, 그다음에 소비자 요인, 그러니까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소비자는 뭐 그거 사는데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어떤 소비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고관여가 되는 거죠. 신경을 안 쓴 사람한테는 저관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또 있죠. 상황적 요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지속적 관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관여라는 건 뭐예요? 유행에 따라서 변하죠, 사실은. 그죠? 그게 이제 어떤, 패션, 뭐 이런 유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정 판매다 그러면 시간 제한에 의해서 상황적 구매 동기를 높이죠. 갑자기, 이거 100개만 한정 판매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 운동화 같은 경우 한정 판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몇 개만 딱 만들어 갖고 굉장히 고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막 순식간에 엄청나게 살려고 많은 애들을 써요. 그 상황적인 구매 동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가 달라진다. 그냥 본인이 쓰려고 사는 거는 뭐 내가 쓰는 거니까 큰 문제 없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선물용으로 사는 경우 신경이 많이 쓰이죠. 특히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그래도 신경을 안 쓴다 그래도 아무튼 선물용으로 사는 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관여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관여 수준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관여도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여도의 측정. 관여도의 측정 같은 경우는 로란트와 카퍼러라는 그 학자들이 1985년도에 관여도의 측정 그 척도를 발표했어요. 개인적 관심,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 그냥 쾌락적 가치, 상징적 가치라는 5개 차원에서 관여도를 측정하는 걸 제시했던 학자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이코프스키라는 그 학자가 85년도와 94년도에
PII, Personal Involvement Inventory라고 해서 개인적 관여도 항목이라는 것을 척도를 개발한 거예요. 중요성 차원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된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는 매우 중요하다, 관련이 크다, 뭐 가치가 크다 등등 이렇게 20개의 문항으로 7점 척도로 된 제품의 관심도와 중요도와 관심도 등을 측정하는 그런 문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관여도라는 것은 뭐 지금도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조사할 때 측정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뭐 중요하다, 관련이 크다, 뭐 이걸 샀을 때 사고 난 뒤에 그런 위험성, 그죠? 그게 이제 지각된 위험을 또 얘기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따라서 이제 관여도를 측정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관여도의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사 회사에서 꽤 많이 연구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와 수단 목적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수단 목적 사슬. 관여도와 수단 목적 사슬, 이게 means and chain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품의 구체적인 속성이 그 제품의 사용 결과에 연결되고, 그리고 사용 결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최종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이라는 거는 뭐 제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20개에서 30개 사이에 그런 속성 항목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성 항목들 중에도 뭐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속성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속성 항목들이 그 속성이 어떤 결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걸 이제 뭐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니핏이다. 베니핏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니핏에 연결된다라고 해요. 베니핏. 이 결과라는 게 바로 그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얻는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기능적인 것과 심리 사회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속성들이 이 베니핏으로 연결되고, 그죠? 그리고 그 베니핏이 결국 또 몇 개가 어떤 베니핏이 최종 궁극적인 가치하고 또 연결되게 돼 있어요. 물론 수단적 가치냐, 뭐 최종 가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소비자 조사할 때 연결지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라는 것이 귀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속성과 베니핏을, 결국 그런 베니핏들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귀하가 느끼기에 어떤 가치로 연결되는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뭐 여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라는 걸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속성이, 만약 속성이 한
20개 있는데 그 20개 중에서 어떤 속성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그 소비자한테 이러이러한 속성은 왜 당신께 중요하냐, 귀하한테 왜 중요하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것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난 뭐뭐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그것이 이런 어떤 결과로서 귀하한테 결국은 어떤 가치를 또 추구하게 해주느냐를 또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교재에도 보면 면접원하고 소비자가 대화하는 형태의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면접원이 신발의 끈이 제품 선택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죠? 소비자는 서로 엇갈리게 해서 끈을 묶으면 신발이 발에 꼭 맞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비자가. 근데 또 면접원이 거기다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신발이 발에 꼭 맞는 게 왜 중요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또 발을 더 잘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신발이 발에 꼭 맞는 것은 물리적, 기능적 결과고 밑에서 잘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한 건 기능적 결과잖아요. 그러면 또 면접원이 발을 더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또 달릴 때 다칠 염려가 없잖아요. 그건 결국은 심리적 결과를 또 연결시켜 주는 거고 달릴 때 다칠 걱정이 없는 것이 왜 좋죠? 그러니까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심리적인 결과예요. 난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왜 좋죠? 이래서 생긴 긴장을 말끔히 없애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뭐 또 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 긴장을 말끔히 없애주니까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왜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신발이라는 것과 마지막에 업무 성과가 좋아지는 것까지도 연결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신발 끈이라는 것은 하나의 속성인데 신발이 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는 가치는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능률 향상이라는 그런 가치에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이제 보통 그 사닥다리에 비유해서 사닥다리 모형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닥다리처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연결된 여기 속성들이 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니핏이 여기에 쭉 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막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치라는 것이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있겠죠. 그럼 또 가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게 이제 관여도와 수단 목적 사슬이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측정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수단 목적 사슬을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품 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어떤 속성이 중요하냐? 그럼 뭐 정확한 길 안내라는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람한테 그럼 정확한 길 안내가 왜 중요하냐? 시간을 빨리 굉장히 빠른 그 길을 알려주니까
그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하냐?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정확한 길 안내라는 게 궁극적인 가치까지 가면은, 절약이라는 가치에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딱 매치가 되잖아요. 시간 절약, 뭐, 기름 절약 되겠죠? 최단 시간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단 목적 사슬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뽑아내는 그런 컨셉 뽑아낼 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관여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단 목적 사슬이라는 걸 활용해서 결국은 어떤 제품이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도 소비자들로부터 도출해내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광고 대행사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여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사다리법이라고 해서 레더링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레더링 기법을 얘기했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품 속성이 더 높은 단계의 결과 또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타내도록 유도하는 면접 방법이다. 그죠? 속성이나 특성을 제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베니핏, 혜택, 그리고 그 혜택이 소비자의 생활에 주는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구조적인 과정이다. 이런 수단 목적 사슬의 적용이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소비자의 제품 지식, 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내는 것이다.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소비자의 최종 가치나 목표에 연결시켜서 관여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광고 만들 때도 충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여의 적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관여 상태의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광고 전략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어요. 저관여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구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저관여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구매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저관여 상태에서 그냥 물건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편의점 들어가서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사는 제품들 보면 고관여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관여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제품, 정말 고관여의 제품을 광고할 때는 좀 특별한 전략을 만들어내야겠죠. 근데 이 저관여 상태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광고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고관여는 광고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더 중요해요. 근데 저관여 상태가 광고 전략으로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를 부각시킨다.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 그러니까 제품 구입할 때 예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속성,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속성 또는 이슈를 광고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함으로써 이제 관여도를 높이는 전략.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런 광고. 이게 아마 바나나 우유 그 광고죠.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바나나 우유 먹을 때 뭐 신경 썼나요? 안 썼지? 근데 갑자기 그 색깔을 가지고 언급하니까 갑자기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가 원래 바나나의 속은 하얗다라는 그 컨셉으로 바나나 우유를 출시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는 노란 바나나 우유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로 신경 쓰는 속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바나나의 속살은 하얗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소비자가 알고 있지만,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강조해서 소비자가 알고 있지만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부분을 중요한가 이게? 내가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건데? 라고 하는 걸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품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제품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커피 광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그죠? 출근 시간대에 자동차 광고. 출퇴근할 때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야 시간대는 수면제 광고. 이렇게 그 상황하고 제품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죠? 아침의 주스. 그것도 그렇고 주스 같은 경우도 아침의 주스.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특정 속성의 중요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속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이슈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맥주에서 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전혀 그거는 그전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대한항공보다는 좀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를 아무래도 좀 그 당시 초창기만 해도 새로 구입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는 새 비행기가 많다라는 거를 이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령, 항공기의 기령을 항공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슈화. 대한항공은 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된 비행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초창기에 이것도 차별화시키는 거 초창기에 했겠죠. 이런 식으로 기령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중요한 속성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제 관여도를 높인다. 중요한 속성을 사실은 별로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거를 새롭게 도입하는 거예요. 휘발유에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광고. 그것도 별로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생수 광고, 제주 삼다수, 제주 안반에서 끌어올린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임을 강조한 제주 삼다수 광고. 이런 것들 역시 또한 새로운 그런 시도를 했던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관여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차근히 읽어보시면 훨씬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비자 동기하고 광고의 문제에서 쭉 살펴본 내용에서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욕구위계 이론, 이 누구죠? 마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설명하고 적용한 사례 광고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다음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 무의식적 동기 이론이죠. 그죠? 그리고 광고 소구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자. 레빈이 제안한 동기의 갈등, 세 가지 갈등이 있죠. 그런 갈등과 갈등을 가지고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또한 한번 또 쭉 설명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일관성 이론. 여기서 이제 인지 일관성 이론의 균형 이론과 인지 부조화 이론 설명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제품, 상황 요인. 그 세 가지 있죠? 그 도식화해 놓은 거. 그것 한번 다시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아마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저관여 상황에서의 광고 전략.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저관여. 오히려 고관여에서는 광고로 승부가 나지 않아요. 저관여 상황이 오히려 광고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저관여 상황에서 광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 목적 사슬. 속성이 결과로, 결과가 가치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그 속성들을 통해서 어떤 베니핏을 얻게 되고 그 베니핏들이 결국은 어떤 가치와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동기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과제에 대한 설명 드렸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꼭 질문에 등록을 해주세요. 제가 또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도 역시 질문할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 주십시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